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리가캠바이오 주주님들, 이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 헐2 ADC 유방암 1A상 1B상에 대해서 현재 결과가 나왔는데요. 이 결과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ADC 시장은 이 개척 중에 있으므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, 여기서 리가캠바이오의 영향력도 무지하게 커지고 이 추가로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이 추가 소식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포성 파마에서 진행 중인 이 LCB14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, 경쟁사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 기술력이 입증됐는지,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되는 모멘텀은 어떤 부분인지 오늘 영상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 지난 3월 14일 런던에서 개최된 이 월드 ADC에서 영국 생명과학 연구 리서치 기관인 이 헨슨 웨이드가 발표했던 이 자료의 일부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자료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. 이 포선 파마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근데 또 영어이기다 보니까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죄송합니다. 한국말로 좀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. 일상에서 투약이 이루어진 150명 환자들 중에 이 용량 잘 보셔야 돼요. 이 용량과 그리고 이 환자 67명 중 2명이 CR을 보였고, CR은 이제 완전간이죠. 이 34명의 환자들이 이 PR을 기록했다. 그리고 ORR 같은 경우 이제 객관적 방응률인데, 이 수치 또한 53.7%, 그리고 PFS 이제 진행 기간 생존 기간입니다. 이제 M이 여기 딱 붙는 것은 이제 달마다 생존 기간이 어땠는지 체크하는 건데, 이 수치 또한 15.5개월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줬다라는 거죠. 이제 경쟁사가 에너2가 있습니다. 이제 에너2가 임상 1상에서 나온 결과보다 또 이제 용량이 굉장히 크게 차이 나죠. 저용량임에도 효과가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만큼 이 리가켄 바이오가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됐다라는 연구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, 무엇보다 이번 임상 1상에 모집된 환자들 중 효능 평가가 가능한 헐로 환자가 총 15명 되는데, 이 중 4명의 환자가 PR 그리고 5명이 이 SD를 기록하면서 헐2 로 환자군에서 시장으로 서서히 가속화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경쟁사의 헐2 ADC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 경쟁 가능성도 어느 정도 크게 열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만큼 기대감이 더욱 상승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겠죠. 신약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게 뭐냐? 바로 이 안정성입니다. 이 안전해야지 약으로 또 나올 수 있고, 또 여기에서 모멘텀이 더 확실하게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. 아무리 약 효능이 좋다고 해도 이 안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만약에 생긴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기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. 하지만 리카켄 바이오는 현재 이 안정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입지가 서서히 다져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PR 이 RP2B 죄송합니다. RP2D의 용량에서 이 N2 같은 경우 부작용이 하나 있었습니다. 이 그레이드 3 이상의 이 호중구 감소증이 있었는데, 이 수치 또한 현재 비교를 해봤을 때 17% 대비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, 또 다른 이제 경쟁사가 있는데, 이제 캐살라라는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. 이 바이오 기업하고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바이오 같은 경우 혈소판 감소증이 있었어요. 이 부분 또한 이 큰 차이로 현재 부작용이 크게 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만큼 리가케 바이오의 이제 링커 기술이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효과도 좋은데 부작용도 적다. 이 부분에 있어서 리가켄 바이오가 더욱 상승할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추가로 이 라인선스 아웃에 대한 부분도 더욱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만큼 크게 기대가 되고, 앞으로 이 리가켄 바이오가 어떤 역량을 보여줄지 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포션 파마 같은 경우 현재 중국에서 유방암 환자 대상으로 이 캐사일라 비교 임상 3상과 다양한 고령암 환자에서 이제 이상을 또 진행 중에 있는데, 이 포션 파마의 목표를 우리가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임상 굉장히 잘 나왔죠. 보시는 것처럼 이 결과들을 기반으로 2025년 상반기 내에
중국 내에서 조건부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서 신청이 맞아진다 하면은 이 리가캠바이오의 이 모멘텀도 더욱 커질 수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 이 ADC 컨트롤 기술이 현재 공개된 전임상에서 임상 단계까지 이 ADC 후보 물질 중 가장 많이 적용된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링커 역시 VC, VA 링커에 이어서 리고켄바이오가 전용 이제 BG 링커까지 많이 확인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. 기존 기술 이전된 물질들을 임상 진정뿐만이 아니라 신규 후보 물질을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이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확장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현재 차트 상황을 같이 함께 보신다면 현재 흐름도 굉장히 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점도 서서히 높여져 가고 있고 고점이 서서히 낮춰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. 하지만 이 수렴 자체가 현재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정배열 구간에서 보여주는 모습인 만큼 추가로 우리가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의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게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구간의 매물대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면서 현재 이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21선 지속적으로 잘 지지를 받는지 이 여부를 함께 확인을 해보고 이 부분을 따라서 이 흐름이 이어나가는지 그리고 이 구간의 매물 소화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좀 차트를 크게 보여드렸는데 너무 큰가? 보시는 것처럼 21선 오늘 딱 위에서 저항을 맞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여기 구간 잘 소화하면서 수급 자체가 확인되면서 서서히 들어오고 21선 타고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이 구간에서 만약에 121선 이탈하게 될 시 하방으로 좀 밑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 구간대 이 구간대까지는 이제 그 다음 지지 라인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무엇보다 이 6만 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겨 굉장히 깔끔하고 심리적인 가격 안에서 주가가 좀 안정화가 돼야지 굉장히 좀 이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이 리가켄바이오에 대한 내용 함께 마쳤고요.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